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나는 부동산과 맞벌이 한다를 쓴 너바나 씨의 부동산 투자 방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의 주된 내용은 이 너바나 씨가 쓴 나는 부동산과 맞벌이 한다라는 책을 참고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지방 부동산 괜찮을까? 지방 부동산에 대한 이제 너바나 씨의 이제 의견이 나오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에 임장을 다녀온 지인의 말에 따르면 지방 아파트 32평의 전세가가 수도권 아파트의 전세가와 비슷한데 전세 매물이 없다고 한다. 특히 고연봉을 주는 대기업이 위치한 지역이나 향후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만한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있는 지역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지역의 물건 중 매매가와 전세가가 붙어 있는 것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투자하라.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을 이제 서울이나 수도권에 이제 한정해서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방에 대해서 이제 막연히 이제 거부할 게 아니라 선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방에 이제 대기업을 끼고 있는 지방들, 뭐 예를 들면은 뭐 포항이나 울산, 뭐 평택에 삼성이 공장이 들어서고 있으니까 평택 뭐 이런 기업들 혹은 뭐 파주의 LG 뭐 이런 식으로 대기업을 끼고 있는 지역들은 이제 매매가와 전세가가 이제 거의 근접하게 다가오면은 이제 투자를 해볼 만하다는 겁니다. 그 지역이라서 무조건 뭐 불패시나 이런 건 아니고 이제 매매가와 전세가가 비슷하면은 이제 한번 지방이라도 투자를 한번 고려해 볼 만하다고 합니다. 시세 차익형 부동산 투자의 4가지 전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1전략은 싸게 사서 싸게 판다. 제2전략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제3전략은 비싸게 사서 싸게 판다. 제4전략은 비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이제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1전략, 싸게 사서 싸게 판다. 5천만원 이하의 주택들이다. 월세 기준으로 볼 때 아직 매매가가 전세가 이하인 주택을 매입하면 절대 손해보지 않는다. 매입 당시 들어가는 투자금 자체가 적으므로 리스크도 크지 않은데 다만 이런 투자의 가장 큰 단점이라면 매도 시점을 본인이 정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대규모 자금으로 시세를 쥐락펴락하는 일부 전문 투자자가 아닌 이상 개미 투자자들은 일단 싸게 물건을 샀다는 것에 만족하고 배당을 받으며 매도 타이밍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5천만원 이하의 이제 주택들, 이 정도의 싼 주택들, 특히 이제 월세 기준으로 볼 때 아직 매매가가 전세가 이하인 주택을 매입하면 절대 손해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싼 물건을 사서 이제 싸게 파는 전략이죠. 근데 이 전략의 단점은 이제 매도 시점이 본인이 정하기 힘들다는 거죠. 이 얘기는 이제 매도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제2전략,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모든 부동산 투자자의 로망. 매사에는 일장일단이 있으므로 부동산 물건을 싸게 사기 위해서 큰 노력을 기울였다면 매도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너무 쉽게 물건을 싸게 샀다면 운이 좋지 않은 이상 비싸게 팔기 위해서는 인고의 시간을 거쳐야 할 수도 있다. 이러한 투자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싸게 샀을 경우에는 이를 오랫동안 보유할 수 있는 체력, 즉 리스크 관리도 필요하다는 얘기다. 그러니까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이제 모든 이제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가장 바람직한 상황이죠. 내가 살 때는 싸게 사고 그걸 또 비싸게 팔아서 이제 막대한 시세 차익을 노리는 방법인데 뭐 싸게 샀다는 것만으로 일단 어느 정도 이득을 먹고 들어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거는 너무 쉽게 물건을 싸게 샀으면은 그 물건에 이제 문제가 있을 가능성도 있죠. 문제가 없으면 다행인데 뭐 살펴보지 못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뭐 또 생각보다 뭐 거래가 안 되는 지역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물건이 싸게 나와도 잘 안 팔리거나 이런 이제 그런 지역에 싼 물건이 많겠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도하는데 생각보다 이제 조금 이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리고 또 이제 비싸게 판다잖아요. 파는 게 그냥 싸게 사서 싸게 판다가 아니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제 장기간으로 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비싸게 팔기 위해서는 누군가 비싸게 사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런 사람을 이제 만나기가 이제 드물죠.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이 투자법은 싸게 샀다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이익을 먹고 들어가지만 이제 다시 비싸게 팔아야 되니까 시간이 좀 매도에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즉 인내력을 좀 가져야 된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3전략, 비싸게 사서 싸게 판다. 부동산 투자를 한다는 사람 중에 물건을 비싼 값에 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 이들은 대개 언론이나 주변 사람이 부동산 가격이 미친듯이 찐다고 떠들 때 남들 따라서 투자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뭐 제3전략 같은 경우에 비싸게 사서 싸게 판다는 얘기는 대세를 따라서 추종한다는 거죠. 군중의 그런 심리에 이제 따라서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막 사서 누가 돈 벌었다. 그런 얘기 할 때, 나도 부동산 투자해야겠다. 라고 해서 들어가니까 당연히 고점에 이제 매수할 수밖에 없는 거고, 뭐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서 막 부동산 폭락한다. 부동산 이제 뭐 희망이 없다. 부동산 떨어질 일밖에 없다. 이런 이제 부정적인 뉴스나 부정적인 소식들이 들려오면은 너도 나도 팔 때 이제 막 같이 이제 군중하고 같이 파니까 이제 싸게 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3전략의 경우에는 가장 나쁜 케이스죠. 제4전략, 비싸게 사서 싸게 판다. 제1전략보다 제4전략의 투자를 즐기는 이들이 많다. 강남 같은 유충지에 부동산을 매입해두고 오래 기다리는 이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물론 많은 기업들이 몰려있고 학군이 좋거나 교통이 매우 좋은 지역이라면 투자해도 좋다. 비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는 얘기는 이제 비싼 거는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주 위치가 좋다든지 아니면 부동산이 매우 좋다든지 이러면 이제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죠. 이런 이제 누가 봐도 좋은 지역에 사서 장기 보유해서 또 다시 비싸게 파는 거죠. 왜냐면은 뭐 입지라는 거는 불변이고 좋은 지역이 더 많이 가격이 오르고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 결국은 비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는 얘기는 좋은 지역에 사서 그냥 나중에 좋은 시간이 이제 지난 다음에 다시 그 가격에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는 얘기는 좋은 물건을 사서 뭐 좋은 가격을 받고 좋게 파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가장 선호하는 게 좋은 물건 사서 제값에 파는 거죠. 비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가장 실패할 확률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익부 빈익빈은 불가피할 것이다. 또 상위 계층의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강남 등지의 집값은 계속해서 돈의 가치를 반영해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외 지역, 특히 상위 계층이 아닌 중산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라면 그 지역의 집값이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는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제가 아까 했던 말이죠. 상위 계층의 지역들은 계속 상위 계층이 그걸 좋아하기 때문에 결국은 비싼 값을 주고 사더라도 다시 비싼 값에 대팔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강남 같은 경우에도 점점 발전되는 곳이 더 발전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격이 뛰는 곳이 더 많이 뜹니다. 보통 부동산을 봐도. 그래도 좀 비싼 값을 주더라도 비싼 데 투자해 놓으면은 그만큼 가격도 많이 더 뛰고 가격도 더 올라가게 됩니다. 수탉보다 암탉을 골라라. 투자는 외양 좋은 수탉을 고르는 게임이 아니다. 볼품은 없더라도 알을 낳는 암탉을 고르거나 오히려 병아리라고 해도 암컷을 싸게 구입해 가꾸고 건강하게 키워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알도 얻을 수 있고 시장에 좋은 가격으로 팔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겉만 보고 사지 말라는 거죠. 실리를 추구해야 되는 건데 이게 수탉은 뭐 되게 화려하고 멋있지만 키우는데 사실 큰 이득이 없어요. 그냥 고기를 얻을 수 있을 뿐이죠. 근데 암탉은 고기를 얻을 수도 있지만 또 알을 낳으니까 알도 얻을 수 있죠. 알을 부화시켜가지고 또 병아리도 만들면은 자꾸 이게 돈을 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탉보다는 암탉을 고르는 게 더 좋다. 이 말입니다. 500만원 가져오는 수익형 부동산 만드는 법. 월세 500만원을 가져오는 수익형 부동산을 만들고 싶다면 다음의 기본 원칙을 반드시 지키며 투자하기 바란다. 첫째, 낙찰가는 대출금액 플러스 보증금으로 내 돈이 거의 들지 않아야 한다. 둘째, 월세로 들어오는 돈이 대출 이자를 훨씬 상회해야 한다. 셋째, 지속적으로 보유 물건을 늘려야 한다. 그러니까 첫 번째, 대출 금액 플러스 보증금으로 이제 내 돈이 거의 들지 않아요. 내 돈이 들지 않아야 된다는 게 포인트죠. 왜냐하면은 내 돈이 적게 들면 적게 들수록 그만큼 돈을 회수하기가 쉽고
또 투자 수익이 생기더라도 그게 이제 퍼센트로 또 계산을 하면은 굉장히 극대화되기 때문에 이 투자의 포인트는 내 돈이 이제 얼마나 들어가느냐, 총 그 부동산의 매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부동산을 사는 데 있어서 내 자본금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투자금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이게 가장 이제 중요합니다. 그다음 월세로 들어오는 돈이 대출 이자를 훨씬 상회해야 한다. 대출 이자가 월세보다 크면은 내가 맨날 이자를 이제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내 주머니에서 내 돈이 나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죠. 이러면 이제 마이너스를 보는 거죠. 나중에 이제 매매가가 뛰어서 그 대출 이자를 상회하면은 뭐 상관이 없는데, 뭐 그렇게 투자를 굳이 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은 이제 월세가 들어오는 부동산도 많은데 대출 이자를 내고도, 그러니까 이제 월세로 들어오는 돈이 대출 이자를 상회해야 한다는 거는 이제 굉장히 안정적인 투자를 이제 수반하는 그런 투자입니다. 셋째, 지속적으로 보유 물건을 늘려야 한다. 이런 이제 월세가 들어오는 물건들, 이걸 계속 늘리고, 또 이제 최소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을 계속 늘리면, 그러니까 월세로 들어오는 돈이 대출 이자보다 10만 원이나 많으면 10개 있으면 100만 원이고 1000개 있으면 1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100개 있으면 1000만 원. 그러면은 이걸 많이 늘릴수록 매달 이제 내 주머니로 들어오는 돈의 액수가 점점 이제 커지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부를 축적하는 거죠. 투자하기 전에 물어야 할 5가지 질문들. 첫째, 이 투자로 어떤 손해가 일어날 수 있는지 가늠할 수 있는가? 둘째, 이 리스크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가? 셋째, 이 물건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존할 수 있는가? 넷째, 이 물건의 수익률이 내가 목표로 하는 수익률에 부합하는가? 다섯째, 이 물건은 매도할 때 다른 사람이 바로 받을 만큼 매력적인가? 첫째부터 살펴보면은 이 투자로 어떤 손해가 일어날 수 있는지 가늠할 수 있는가? 어떤 손해라는 거는 뭐 매가의 하락이라든지 대출 이자를 내고 나서 내가 손해가 나는지 안 나는지, 대출 이자보다 월세가 더 높은지 이런 걸 이제 판단해 볼 수 있는 거죠. 이 리스크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매달 나가는 대출 이자가 월세보다 클 경우에 내가 이걸 내고도 생활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라는 거죠. 셋째는 이 물건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존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원금 보존이라는 거는 그만큼 내 투자액을 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세가가 매매가만큼 돼가지고 내 투자금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으면은 가장 좋은 거죠. 뭐 이런 거를 이제 살펴보라는 얘기입니다. 넷째는 이제 이 물건의 수익률이 내가 목표로 하는 수익률에 부합하는가? 내가 이제 5% 수익률을 목표로 하는데 이 물건의 수익률이 3%라면은 뭐 적합한 물건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내 목표 수익률을 정확하게 정하는 게 필요하고 그 물건의 수익률을 정확히 산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다음 이 물건은 매도할 때 다른 사람이 바로 받을 만큼 매력적인가? 그러니까 어차피 부동산에 중요한 거는 이제 황금성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물건을 살 때 이미 이 물건을 팔 수 있을까를 이제 같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것을 사기 전에 이걸 내가 팔 때 다른 사람이 이 가격에 살까? 이걸 이제 고민을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초보 투자자들이 해야 할 5단계 접근법. 1단계 경제신문 읽기, 2단계 투자 관련 책 읽기, 3단계 온라인에서 정보 및 동료 얻기, 4단계 매주 1회씩 임장하기, 5단계 멘토 만나기. 1단계 이제 경제신문 읽기는 이제 뭐 한 달에 뭐 구독료 얼마 안 하니까 이제 매일 이제 구독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고, 인터넷으로도 요즘 뭐 볼 수 있으니까 인터넷으로라도 이제 경제신문 사이트 들어가서 이제 보시는 게 좋습니다. 2단계는 이제 투자 관련 책 읽기. 투자 관련 책들이 요즘 쏟아져 나오니까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간에 서점에 가서 이제 투자 관련 책들을 쭉 읽으면은 뭐 한 5권, 10권, 뭐 그 이상 읽으면은 이제 대충 이제 하는 얘기들이 뭔가 나오고 그 이제 지식에 대해서 이제 판단이 씁니다. 그렇게 나의 투자 철학을 이제 정립해 나가고 이론과 실존을 이제 접목하는 작업들을 이제 해야 됩니다. 3단계 온라인에서 정보 및 동료 얻기.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뭐 카페들이 많잖아요. 그럼 부동산 카페, 재테크 카페 들어가서 나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거나 나와 비슷한 실력의 뭐 실력자, 이런 뭐 사람들과 뭐 궁금증이라든지 이런 거를 활발하게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실력을 쌓으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4단계는 매주 1회씩 임장하기.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뭐 부동산에 들려서 어떤 물건들이 있나 본다든지, 혹은 뭐 어떤 동네에 놀러 가서 그 동네가 부동산이 어떤지 이런 걸 이제 살펴보라는 얘기입니다. 5단계는 멘토 만나기. 멘토 만나기는 뭐 요즘 뭐 그
3단계에 있는 뭐 온라인의 정보 얻기에서 뭐 가입한 카페에서 이제 만나실 수도 있고, 강연에 참석해서 멘토를 만나는 법도 있고, 혹은 뭐 블로그 같은 데서 이제 그 멘토를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뭐 부동산에 대한 뭐 다양한 지식들을 이제 얻으시면은 뭐 실력을 키우는데 되게 좋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성공적인 투자에 필요한 4가지 요소.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4가지는 돈, 시간, 노력, 경험이다. 다만 경험은 앞의 3가지를 적절히 이용한 후에 얻어지는 것이다. 결국 우리는 돈과 시간을 들이고 노력해서 성공적인 투자를 성취해야 한다. 그런데 이 3가지는 사실 상호 보완이 가능하다. 만약 당신에게 시간이 충분하고 노력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 단지 돈이 없다면 시간과 노력으로 돈의 부족함을 메워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그를 대신해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것도 방법이다. 직장인인 당신이 하는 일 대부분은 수익을 내기 위해 사장이 직접 해야 하는 것을 시스템 안에서 당신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 사장을 대신해 하는 일일 것이다. 사장은 이 대가로 당신에게 월급을 주며 이러한 시스템으로 얻은 수익은 사장의 호주머니로 들어가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성공적인 투자에 필요한 이제 4가지 요소는 돈, 시간, 노력, 경험인데, 이 4가지가 이제 모두 갖춰져야지 이제 우리가 이제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건데, 이 중에서 이제 뭐, 상호 보완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시간이 충분하다면은, 뭐 노력할 수 있다면은 돈이 조금 없어도 이걸 메꿀 수 있는 거고, 돈이 많으면은 뭐 전문가한테 조언을 받아서 투자를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상호 보완이 이제 가능하다는 겁니다. 또 이제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이제 많이 묻습니다. 근데 이 너바나 씨는 전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확실한 건 투자하는데 이러한 전망이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전망이라는 거는 이제 사실 아무도 맞출 수가 없어요. 전문가들도 뭐 다 의견이 갈리고, 뭐 어떤 전문가는 뭐 2019년부터 떨어진다. 어떤 뭐 전문가들은 2021년부터 떨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전문가들마다도 다 의견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전망을 묻고 다니는 거는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왜냐면은 그들도 틀려요. 그들도 알 수가 없고 미래에 뭐 어떻게 어떤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전망에 의존하기보다는 본인이 근거와 자신의 투자 철학을 확립해서 본인이 분석해서 물건을 그래서 투자를 해야지 돈을 벌는 거지. 전망이 부정적이라고 해서 안 사고 전망이 좋다고 해서 막 산다고 해서 꼭 이익을 보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전문가의 말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고 하더라도 전문가들도 역시 틀린다. 이것을 정확하게 이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부동산 투자를 망설이는 사람들에게 오를 거라는 확신이 든다면, 그리고 절대 잃지 않을 준비가 되었다면 당장이라도 뛰어들어라. 다만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다면 다음 기차를 기다리거나 남들이 거들떠보지 않지만 저평가된 근거가 확실한 투자처를 찾아라.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아직까지 무주택자인 사람들 혹은 부동산 투자를 할까 말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은 되게 지금 부동산이 요즘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할 텐데, 너바나 씨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를 거라는 확신이 있고 절대 이거 잃지 않을 것 같다 라면은 당장 사라. 근데 이제 이거 잘 모르겠는데 이거 사도 되는 거야?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식으로 이제 확신이 서지 않았다면은 그냥 차라리 다음 기차를 기다리거나, 아니면 아예 남들이 쳐다보지도 않는 부동산을 사가지고 저평가된 확실하게 이런 거를 사면은 이제 괜찮다는 겁니다. 나는 부동산과 맞벌이한다.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로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직장인들이 읽으면 이제 좋은 책입니다. 이 너바나 씨 자체도 직장인인데 불구하고 부동산 투자를 해서 성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 그만두고 전업 투자자가 되라 이런 얘기는 전혀 없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충분히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 나는 부동산과 맞벌이 한다 편. 이것으로 이제 나는 부동산과 맞벌이 한다는 이전 영상과 이번 영상으로 이제 다 정리가 되었고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는 경제적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유튜브에서 성장 읽기를 검색하시면 제가 올린 영상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